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선들선들해요. 초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기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농촌에는 아직까지 벼가 연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따가워야 됩니다. 일조량이 많아서 아주 햇빛이 짱짱 비쳐야 그래야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풍년이 들어야 그래야 인심도 나고 또 나라도 좀 안정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깡통 전세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보도 나온 거 보셨죠? 깡통 전세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라는 거는 어디 A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야. 10억. 아파트가 10억 가는데 전세를 사람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전세 대란이 났잖아요. 전세 들어오는데 10억을 주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전세보다 더 준 것도 있어요. 11억이나 12억을 아니 저 집값은 판매가가 주변의 시세가 10억인데 10억을 전세를 주고 들어와요. 또 11억이나 12억을 더 주고 집값보다도 더 전세를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집을 일명 깡통 전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깡통 전세. 참 이거 기현상이죠. 대개 사람들이 이제 계산할 적에 주변이 시세가 10억이 간 날이면 10억을 못 가게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니까 전세 들어갈 때는 그 전세 보증금을 8억이나 7억이나 뭐 하여튼 집값보다 덜 주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아파트 살 돈이 거의 된다 하더라도 아예 아파트 사서 세금 내고 또 금리 올라가고 뭐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고 그냥 우린 돈만 가지고 있다가 새로 진 집 저 있으면 거기 들어가 살다가 또 딴 데로 또 가서 살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세만 달잖아요. 집 세금 내고 가려고 뭐하고 그런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거야. 집값이 10억이 되는데 10억이나 10억 이상을 주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이 깡통 전세라고 있게 되는데요. 이게 그 전세 보증 보험 회사 있잖아요. 임대하는 사람들이 집을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어요. 보증 보험에서 이제 보증을 해서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들 돈을 받아요. 배내. 그래놓고 이 집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디로 가냐? 내튀는 거예요. 잠적해. 그러면 집 산 사람도 허탕이지만 전세 저 보증 보험회사도 이거 돈을 회수하는데 이게 골치 아프잖아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게 한두 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종 사기예요 이게. 신종 사기 아닙니까 이게. 참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말이에요. 정부가 참 컨트롤 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문통 정부 때 전 정부 일적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예. 아니, 쎄 올라도 뭐 무슨 인력이나 오르면 또 모르겠어요. 인력도 많잖아요. 인력도. 아니, 5억, 10억씩, 10억이 넘게씩 오르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 참 살다가 그것도 참 희한한 나라서 저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집값이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평당 1억 간다. 20평이면 25, 25평이면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현대건설에서 이 집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건 해봤지만요. 나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게. 참 돈도 많이 늘었고요. 돈도 많이 흔해졌어요. 어떻게 아파트 한 채 평당 10억을 한 1억씩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건축비가 평당 많이 잡아야 500만 원 잡으면 되잖아요. 평당 500만 원. 그러면 평당 500은 20평이면 5, 20 얼마예요? 500만 원이면 10평이면 10평이면 5천만 원. 20평이면 1억. 그러니까 그 건축비가요. 건축비가 500만 원이면 충분히 됩니다. 500만 원. 아파트요. 근데 땅값이 그럼 얼마냐는 얘기예요. 땅값이. 아파트 20평에 땅 지분 가지고 있는 거 7, 8평 될 거예요. 그러면 7, 8평이 그럼 평당 얼마 꼴이라는 거예요. 예? 7, 8천만 원씩 가. 난 도대체가요. 참, 뭐 옛날 저 일본의 동경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난 이렇게 많이 지난 정부 때, 문통 정부 때 강남,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 보고요. 야, 저렇게 오르다가 저게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반토막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 20억 줬는데 반토막 되면 10억이 된다 이거야. 그럼 10억이 날아가잖아요. 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아니,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을 했지만요. 지금 신종 사기 아닙니까? 깡통 전세. 깡통 전세야. 참나. 거기서 오늘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깡통 전세 500채 매도 뒤 잠적. 그걸 전세금 받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아치고 도망간 거예요. 내튀인 거예요. 참나, 이거. 야, 사람들, 난 이제 이렇게 양심 가지고 어떻게 쓸까? 그래가지고 집 팔아치고 내튀어. 전세 사기 의심. 1만 4천 건 적발. 전세 사기 의심이 되는 게 1만 4천 건을 적발했대요. 와, 1만 4천 건이면 1만 4천 채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게? 국토부 의심 사례 적발 자료 경찰청에 제공. 신속 수사를 한다.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 명에게 1천억 원 규모의 깡통 전세를 내준 뒤 이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의심이 하나 이게 전세 사기죠. 예. 아니, 전세를 내주고 그리고 팔고 잠적했다. 그건 사기죠. 아, 참 이게 그 세상이 말이죠. 깡통 전세가 다 있고 말이지.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 사기 합동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휴구 HUG 휴구를
주택 전세 보증공사, 보증회사, 보증보험 이렇게 얘기죠.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국토부는 먼저 휴구 보증보호회사요. 휴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 변제액은 6,925억 원에 달한다. 6,925억에 달한다. 야, 또 나라가 또 경제가 또 흔들렸구만.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 2,111건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 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 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하, 여기 참 나라가 또 이거 아주 소용돌이 치겠구만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 원에 달한다. 와, 1조 581억. 야, 이거 큰 문제구나. 이거 또 나라가 또 소용돌이 치겠구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 원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야, 이건 사기구나. 이건 강도보다 더구만. 강도보다 더해.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 담보대출 받아가서 은행에서 경매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걸 속이고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았다. 그리고 잠적할 거예요. 임대인 C씨는 악성 채무자로 휴구 전세보증보험회사요. 휴구 HUG 보증 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 아는 사람한테 집을 매도하고 그 매도한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야, 이거 주택 또 큰 문제네. 임대사업자 이법인은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약 3천만 원의 부과 대상이 됐다. 이것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뒤가 문제가 있죠.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이 간다. 그러면 10억 아래서 옛날 같으면 한 절반 5억 정도를 전세 주고 들어가죠. 근데 10억을 주고 전세 들어간다. 야, 이거는 말이죠. 그럴 때부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금 받으려면 소송 오고 뭐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꾸 그 사람은 내튀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런 걸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뭘 압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집이 모자라서 집이 없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주택 그 상승할 때 정부가 적절히 은행 금리라든가 또는 그 은행 대출 이런 걸 가지고 좀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정부가.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쫙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정부가 거기서 적당히 그 완급 그 할 수 있도록 완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 먼저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깡통 전세. 참 이것 때문에 또 손해 나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얼마나 일어날까. 참말로 참 답답하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통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이게 저 같으면요 절대로 집값을 주고 들어가질 않죠. 전세를 하지 않지.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 집을 사버리죠. 아, 사면 근데 등기라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차피 세금 내는 건 내는 거고 자본주의국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세금을 안 냅니까? 세금을 낼 건 내야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깡통 전세 이거 조처가 되지 않으면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도 뭐 무슨 어디로 그냥 잠적해가지고 내튀거나 또 거기서 돈을 받을 것이 없고 그러게 되면 그거 어떻게 피해될 거냐고요. 뭐 보험을 든 사람은 일정 부분 보험에 저기 지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요. 참 걱정입니다. 정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깡통 정세 그 임대사업자하고 이렇게 사기치는 일에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력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은 깡통 전세 그 사기성이 있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국토부가 조사해서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했다. 이 깡통 전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요. 이제 경찰에 조사하기 수사를 의뢰했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오늘 아침에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영 TV의 권중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